우리는 삶이란 드넓은 길 위에서 자신만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조선시대 무사처럼 올바른 마음가짐과 강인한 기세를 가진 사나이, 나아가 무대를 한정짓지 않고 더 많은 관객과 소통하고 싶은 노래하는 무사 조병주, 그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 대전시 중심가에 위치한 연습실인데요. 얼마 뒤에 있을 오페라 공연을 앞두고 수십 명의 배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노래하는 멋진 모습을 기대하고 왔는데 오늘은 오지 않은 걸까요? 아, 여기 있었군요. 앞 순서의 노래를 들으며 차례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이미 머릿속은 무대 위에 서 있는 것 같죠? 어떤 작품을 준비하는 걸까요? 오페라 사랑의 배역의 전체 리허설 중입니다. 지금. 공연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합창단과 오페라 배우들이 다 모여서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리허설을 하면서 연습 중입니다. 이제 하드 트레이닝입니다. 드디어 그가 등장할 차례. 바리톤 특유의 굵고 힘찬 목소리가 연습실을 가득 채웁니다. 뜨거운 여름에 시작한 연습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널리 알려진 작품이라도 연출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법. 무대에서 주인공의 감정이 잘 표현되도록 동선이나 손짓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모리노가 망설이는 장면이 그렇게 교차될 수 있게. 그러니까 어쨌든 메모리로 서 있어도 제가 계속 체인지를 해가지고 심리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음악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네. 이 벨코레가 보면 어쩔 때는 되게 뭐랄까 이렇게 그냥 마초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어쩔 때는 약간 맞아요. 멀쩡하게 생기고 하는 짓을 그냥 허당이고 좀 너무 지나치고 자기 세계에 너무 빠져요.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 같이 작업하게 됐는데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완성도가 높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하는 그 거만하고 좀 이렇게 3차원적인 그런 캐릭터를 잘 받아주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 수많은 오페라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활약해온 그는 동료 배우나 지휘자에게도 익숙한 얼굴인데요. 그래서 자신의 배역에 대한 고민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멤버예요. 이게 원래 진짜 막 찾아가는 오페라도 막 한 거의 100번 했을걸? 오늘 한 30번 한 것 같아요. 그래?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 같아요. 요새는 사실은 길바닥에다가 던져놔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네모리노하고 벨코레 하면 이렇게 눈빛만 이렇게 탁탁탁 던져도 이렇게 서로 통하는 그런 작업인데 그냥 시작하기 전에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있다가 눈빛 한번 살짝 하면 바로 던지면 받죠. 오랜 기간 봤으니까 뭐 얘기하라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무대에서 볼 때는 항상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서 꼭 무대에서 캐릭터 찾아가고 그 안에서 막 자꾸 치열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번엔 좀 팀에 갈려서 아쉽긴 하지만 뭐 다음에 또 만나면 그땐 열심히 하게 하겠죠. 치열하게 해요 둘이. 뭐 섣불 선생님이나 조병주 선생님은 진짜 뭐랄까 전천후보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오페라나 공연 같은 거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필요하다거나 그러면 언제나 부탁드려도 모든 거를 쉽게 소화하시고 대전에서 가장 믿을 만한 두 분이죠. 또 무대 올렸을 때
무대 장악이라든가 그 관객들한테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파워가 굉장해요. 믿고 보는 두 테너와 바리톤. 동료 배우들과 하루 종일 이어진 열띤 연습. 실전과 다르지 않은데요. 공연 날에는 조금 더 완벽한 연기와 아리아로 관객들을 사로잡겠죠. 그날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어둠이 깔린 저녁, 그의 무대는 오페라에서 검도관으로 바뀝니다. 이동작 머리치기 20회. 머리를 첫!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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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뒷발을 잡아 당길 때 이 허리 힘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자, 이동작 손목치기 20회. 손목을 첫! 호구를 쓰고서 20분만 집중해서 운동해도 온몸에 땀이 흐르는데요. 특히 상대와 대련하면서 정확한 타격을 할 때 더 큰 쾌감이 느껴진답니다. 검도의 매력에 다들 푹 빠져있는 모습이죠. 좀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운동하면서 좀 발산되는 것 같고, 또 대련을 하면서 상대방 마음도 좀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과 좀 화합해서 지내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서 좀 더 부드러워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몸도 자꾸 건강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검도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상대의 머리, 손목, 허리 등을 죽도로 가격해 승부를 겨루는 격투기인데요. 오늘은 관장님이 병주 씨의 대련 상대로 나섰습니다. 위협적인 발소리와 비명 같은 기합 소리, 온몸에 힘을 빼고 정광석화처럼 상대를 타격하는데요. 고수는 잠시 칼만 대보아도 승부의 결과를 짐작할 수 있답니다. 열정이 정말 넘쳐나는, 정말 그 어떤 뜻이 있고 가고자 하는 길이 정말 뚜렷한 친구이고, 좋은 친구이며 동생이며 사범님으로서, 그리고 음악하는 바리톤 조병주 사범으로 오랫동안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우연한 기회에 검도와 인연을 맺어 올해로 35년째 접어들었는데요. 대한검도 공인 5단, 발도도 4단, 거압도 6단 등 검도인으로 불려도 손색 없는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관장님 곁에서 사범으로서 관원들 수업도 맡고 있는데요. 검도가 그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집니다. 음악을 더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음악을 바리톤 성악가로서, 근데 검도를 더 열정을 가지고 어떤 때는 본인이 혼자 체육관에 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스스로 자기 혼자 거울 보고 스스로 쉬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검도를 통한 수련은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칼을 내는 모습 하나만 봐도 그의 삶과 인격을 엿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검선이라고 그래서 칼이 가는 이 길이 붓글씨를 연마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보고 또 내 호흡을 체크를 하고 내 칼의 길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또 내가 움직이는 나의 근육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 검도하는 몸의 자세, 이런 것들이 또 무대에서 제가 노래를 할 때 모습이 되고, 또 노래를 할 때 그 어떤 제가 집중하고 뭔가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순수나 어떤 그 고귀함이 검도할 때도 무사로서의 어떤 그런 자세, 이런 걸로 같이 나오지 않나. 수련이 끝난 후 그는 묵상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정리합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검도인들의 축제, 한국 사회인 검도 대회가 서울 잠실올림픽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에서는 2,200여 명의 선수가, 일본, 대만 등 해외 7개국에서 80여 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는 오늘 대회 출전이 아닌 다른 이유로 참석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와중에도 목을 푸는 병주 씨. 지금부터 사회체육의 저변 확대와 검도 수천 명이 모인 대회 개회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기로 했는데요. 제가 그래도 애국가를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뭐 다른 애국가보다 검도협회에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검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또 저한테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빠지지 않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32회 한국사회인 검도대 개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바리톤 조병준님께서 독창으로 1절을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나라 만세 길이 보존하세. 해외 7개국 80여 명의 선수가 개회식이 끝나고 진검 시범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여성 검객의 화려한 무예 솜씨가 검도인들의 관심을 끄는 동안 병주 씨도 진검을 몸에 찹니다. 텅 빈 공간을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머릿속에 동선을 그려보는데요. 자신의 공연 순서를 앞두고 긴장이라도 한 걸까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근육을 편하게 풀어봅니다. 공연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중이에요. 워낙 뭐 공연을 많이 해서 긴장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항상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감사와 매 순간이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직접 뭐 연습을 안 하고 있을 때도 머릿속으로 제가 하고 있는 장면들을 연상을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 한국을 빛낸 인물대상 송악부분 대상을 수상한 바리톤 조병준님께서 축가를 불러주시겠습니다. 바리톤 조병준님은 검도 5단 사범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검도하는 성악가 바리톤 조병주입니다. 저는 오늘 조선시대 때 육진을 개척했던 호랑이 장군이셨던 김종서 장군의 시조로 우리 검도인의 기상과 호연지기를 표현해볼까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힘을 집중시키고 진검을 휘두르는 병주 씨. 춤을 추듯이 동작은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칼끝은 단호합니다. 작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말변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 바람 한 소리에 거칠 것 없애라. 장백산에 추운 겨울 국경을 지키는 장수의 힘찬 기상을 관객들에게 노래로 전하는데요. 썩은 저 선비야 우리 아니 살아있더냐.
타인과 과상을 누가 먼저 하리요. 감동의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너무 멋있다. 박수 한번 나옵시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거 그냥 쉬운 게 아닌데 정말로. 팬 생겼다. 네, 정말. 제가 팬이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소름이 다 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그의 노래에 감명받은 관객들. 사인 요청이 쇄도하는데요. 검도인이자 성악가인 그의 남다른 행보에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음악 하시면서 검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큰 데에 또 솔선수범 나와서 성악과 함께 검도도 할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직접 시연도 해주시는 거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검도인들의 축제. 20대부터 70대까지 나이도 직업도 다양한데요. 여성 검객의 외국인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수련한 기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지만 승부의 결과보다 검도인들이 한데 어울리는 데 의미가 있죠. 저희가 교검지혜라고 그래서 호구를 입고 죽도를 같이 대보면 그 사람과 항상 이렇게 친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검도인은 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래보다는 검도를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어렸을 때. 그러면서 음악가로서 밸런스를 잡는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운동과 예술이 같이 저를 지탱해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제가 유학을 가고 싶어 했었을 당시, 가야만 했던 당시가 IMF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 검도 사범으로 이태리에 갔던 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공부도 더 할 수 있었고. 검도를 배운 것이 이렇게 쓰일 줄 예상이나 했을까요? 유학 갈 방법이 막막하던 때 검도는 성악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해외의 검도의 매력을 알릴 뿐 아니라 성악가로서 토대를 다졌죠. 지난 9월 대흥동 우리들 공원에서는 제8회 인디 음악 축전이 열렸습니다. 오로지 연주력과 음악성으로 검증된 뮤지션 총 12팀이 참여해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산하는 무대였습니다. 실버글래스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부터 국악, 포크, 락, 컨트리 등 다양한 음악 장르가 소개될 뿐만 아니라 각 장르 간의 소통도 이루어졌는데요. 그 시각 병주 씨도 분장실 거울 앞에서 옷 매무새를 고치며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장르의 음악인 친구들과 색다른 공연을 계획했습니다. 좋은 멤버들하고 같이 한다는 공동 작업이라는 게 참 좋고요. 실질적으로 뭐 오페라 가수가 이렇게 락적인 요소와 또 이런 어떤 관객들의 다른 색깔을 보여주는 콘서트,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동생 은주 씨와 함께 무대에 선다는 건데요. 그녀는 축제 진행을 하면서 오카리니스트로서 오빠와 함께하는 콜라보 무대를 연습해 왔습니다. 음악에도 합이 맞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오빠랑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거를 추구하고 하는 무대는 저는 진짜 설레이고 되게 좋아요. 오늘은 좀 특별히 더 마음적으로 되게 특별한 공연,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연 기대하고 있어요. 맑고 고운 오카리나 선율에 이어 묵직한 그의 목소리가 관객의 가슴을 울립니다. 가을로
않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 별들 다 헬듯합니다. 변하나의 동정, 변하나의 심, 변하나의 어머니. 갑작스러운 비 소식에도 관객들은 우산을 쓴 채로 공연을 즐겼는데요. 감사합니다. 바리톤 조병주고요. 오늘은 바리톤 조병주와 프랑스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뵀어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의 곡을 붙였고요. 요즘 시를 노래하는 바리톤으로 또 노래하는 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이렇게 오페라 무대에 쓰다가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밖으로 제가 스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함께 하는 게 행복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럼 없길 입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식민지, 암울한 현실 속에서 시인 윤동주가 느꼈을 부끄러움과 괴로움이 강한 락 사운드와 더해지니 절절한 마음이 배가 되어 전해집니다. 네, 기타의 신상욱 씨였습니다. 두 번째 노래가 끝나고 황급히 분장실로 뛰어가는 병주 씨. 서둘러 다음 의상으로 갈아입는데요. 신발부터 범상치 않은 옷. 마치 조선시대 무사를 재현한 듯 한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전주가 나가는 동안 그는 날렵한 칼을 능숙하게 휘두르며 집단을 조각내버립니다. 상품은 나무 끝에 불고 영원은 눈 속에 잤네. 말리던 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 바람 한 소리. 예상치 못한 퍼포먼스에 어리둥절했던 관객들. 다시 한번 집단 배기 시험을 선보이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아이 살아있다냐 어떻다인가 과상을 누가 먼저 하리요. 사실은 이렇게 검을 쓰면서 운용은 잘했는데 옷을 막 급하게 입고 막 들어가니까 조금 정신이 없긴 하네요. 그래도 관객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참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계속 더 좋은 공연을 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대 위에서는 처음 하는 시도였지만 관객들 호응에 자신감을 얻었는데요. 분장실로 돌아오자 퍼포먼스를 지켜본 음악인들은 그의 새로운 도전에 격려를 보냅니다. 잘 들고. 네, 오늘 처음 뵙고 처음으로 같이 무대에 섰는데요. 이 가지고 계신 기운이랑 이 뭐라 해야 되지? 아우라가 무대에서 느껴질 만큼 아주
노래하시는데 뒤에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너무들 연주를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편하게 잘했어요. 오늘 무대를 기념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준 스태프와 친구들, 동생과 함께 한 장의 사진에 추억을 남겨봅니다. 그래요? 성악가로 활동 중인 병주 씨와 오카리니스트 은주 씨 남매는 초등학교 때부터 예술적인 끼가 남달랐는데요. 검은고 산조 창시자 백낙준 선생의 후손으로 유전적 재능에 노력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병주 씨, 모처럼 어머니와 산책에 나서는데요. 이들을 밖으로 손짓한 것은 노랗고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는 단풍들. 가을 정취를 느끼러 집 근처 유등천으로 향하는데요. 그동안 오페라와 콘서트, 연이은 지방 공연을 소화하느라 주변 풍경에 시선을 둘 여유도, 가족들과의 대화도 부족했습니다. 러시아가 되게 춥대요. 완전. 그럼 어디로 가는 거니? 이번에는 블라디보스톡. 그래서 다행인 게 비행기 타고 2시간 반밖에 안 걸린다네. 오, 괜찮네. 네. 그래,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감기약도 다 챙기고 넣었어요. 단체 생활에서 이탈하지 말고. 아유, 참. 또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어도 배탈 나지 않게 잘 관리를 잘 하겠지만 엄마가 늘 잔소리 대장이잖아. 근데 아직 엄마는 청춘이야. 앞으로 100살까지도 아주 건강하게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뭐든지 뒷바라지 할 거야. 어때? 엄마 생각 좋지?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고.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는 인생이라는 강. 그 길을 잘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기꺼이 징검다리가 되어준 부모님과 동생, 그의 재능을 아끼는 선후배들이 손을 잡아준 결과일 텐데요. 그저 순탄한 길만 걸었을 것 같은 그에게도 눈물 젖은 빵을 먹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때의 힘든 경험은 그에게 끈기와 역경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선물해 주었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외국 생활이나 타지 생활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만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나 이런 거 다 아는데, 지금도 사실 무대에서 노래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뭐라고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걸 뭐라 그랬지? 매니지먼트요? 그걸 하죠. 아니 근데 운동만 열심히 할 때는 왜 운동을 저렇게 열심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후일 성악을 하면서 그 운동도 꼭 필요했었던 것을 저렇게 열심히 해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딸도 초등학교 때부터 아무튼 다방면에 좀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5살부터 피아노를 시켰어요. 아무튼 오늘까지 온 길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후회해 본 적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참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저의 믿음이 있어요. 제가 하고자 했던 일에 대해서 반대는 한 번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이딩을 해주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왜 어떤 부모님들을 보면 자식이 이렇게 뭐가 되고 싶다 했을 때 부모가 그게 싫으면 안 된다고 딱 끊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스스로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무대에 처음 서면 저는 첫 번째 다른 부모들이 느끼지 않게 가슴이 아파요. 아, 제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몇 년 전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정말 예종에서도 한예종에서도 참 잘했어요. 언제나 주연을 했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뒷바라지를 다 못 해준 게. 지금이라도 앞으로 어떤 환경이 되면 더 늘 공부하는 자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속 지원하고 싶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제 어머니가 제 무대 오시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음악은 즐거운 거니까. 오페라 가수로 무대에 서는 아들이 자랑스럽지만 자나깨나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닐까요?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해질 무렵 모자가 찾은 곳은 대전시 도룡동에 자리한 성당입니다. 미사를 보러 가는 걸까요? 그런데 성당 안에서 오카리나 합주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음악에 열중한 동생 은주 씨는 가족들이 온 것도 알아채지 못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로 노래해 주실 바리톤 저희 어머니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거 리허설하고 그다음에 반주 MR을 제가 넘겨드릴 테니까 이따가 한번 테스트해서 하는 걸로. 저는 바빠서 이만 해볼까요? 피아니스트이자 오카리니스트로 종횡무진 활동 중인 은주 씨. 오늘은 그녀가 음악 감독으로 있는 연주팀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은주 씨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눈빛이 흐뭇하면서도 애틋한 느낌입니다. 작년 12월 2일 날 저기 동생이 태국에 놀러 갔다가 6m 아래로 떨어져서 굉장히 큰 사고였어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쳤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오카리나를 거의 부를 수가 없고 밥을 먹을 수가 없고 그러던 것들이 조금 좋아지더니 지금 뭐 특히 오빠가 손을 잡고 많이 다녔어요. 연주회를. 그러니까 작은 연주회부터 큰 연주회까지 배려를 굉장히 했어요. 다치기 전에는 둘이 잘 싸웠는데 이후에는 절대 싸우지 않고 오빠가 정말 아이를 많이 돌봤어요. 어머니가 동생이 죽었단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가, 그리고 이제 뭐 보던 일을 다 멈추고서 이제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뭐 진짜 넋이 나가 계시더라고요. 제 스스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뭐 저 혼자 막 이겨내려고 하지만 더군다나 뭐 외국에 있는 상황에서 뭐 비행기 표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근데 저도 뭐 덤덤하게 어머니 위로해드리고 동생 이렇게 데려오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던 동생이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제가 제 방에서 막 꺼이꺼이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가족만큼 소중한 게 없구나. 작년 12월 이후 지옥과도 같은 수개월의 시간을 거치고 지금은 몰라보게 회복된 은주 씨. 얼마 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은주 선생님은 한국의 오카리나 대표 연주자가 아니고 세계적인 연주자이고 저희들의 연예인이에요. 긍정적이시고 그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한 번도 우리한테 힘들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전부 다 선생님 앞에서는 아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우리끼리는 마음 아파하고 그래도 우리도 선생님하고 똑같이 같이 웃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죠. 그리고 수업할 때마다 맨날 이제 살피죠. 선생님은 더 좋아졌어 맨날. 근데 얼마나 건강해졌어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요. 저는 일단은 첫 번째 가족들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준 이렇게 제자들, 그리고 음악하는 모든 주변의 지인들, 그냥 한 분 한 분 다 감사한 것 같아요. 그동안 오카리나 연습을 꾸준히 해온 제자들. 공연 중에 혹여 실수는 하지 않을까 편하게 앉지도 못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서서 보는 은주 씨. 다행히도 관객들의 박수를
이끌어냅니다. 음악 감독으로서 뿌듯한 마음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한 1, 2년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갈고 닦은 실력을 보니까 저도 되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오늘 어떤 곡을 연주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가을에 어울릴 만한 분위기 있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사랑, 쓸쓸함에 대하여. 마음이 훈훈해지는 오카리나 연주. 다음으로 병주 씨와의 하모니가 이어집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 별들 다 헬듯합니다.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아,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성악가로 섭외를 하긴 했지만 지인 찬스를 쓴 거죠, 제가. 동생이 음악 감독을 해서 지휘도 하고 동생을 또 한참 아플 때도 기다려주고 이렇게 한 오카리나 제자들 그분들에게 또 동생에게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왔죠. 저희는 사실 남매지만 친구 같은 남매고 뭐 오빠가 저 다치고서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는 투정도 되게 많이 부리고 막 짜증도 내고 했거든요. 근데 또 잘 해주니까 저도 더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새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모험 정신이 강해서 도전 정신도 강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좀 조금 자제를 하고 좀 더 음악적인 게 더 충실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 맑고 아름다운 소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본인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입니다. 드디어 오페라 공연 날. 분장실에서 그는 벨코레로 변신 중입니다. 우직하고 남성스러운 경찰관 역할에 맞춰 그의 얼굴에 멋진 수염이 그려지고 있네요. 벨코레는 군인 있잖아요. 벨코레는 뭐 군인 장교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 다른 사랑의 프로그램이지만은 좀 멋있게 또 강하게 그래서 이제 구레나루도 좀 달고 콧수염도 달고 이런 표현으로 지금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장이 끝난 뒤 벨코레로 완벽히 변신한 자신의 얼굴을 확인해 보는데요. 뭐 역할에 맞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분장을 했으니까 이제 분장한 이 컨셉대로 이제 연기도 해야겠죠.
분장을 마치고 카리스마 넘치는 경찰 제복으로 갈아입고요. 캐릭터의 완성은 바로 무대 의상이죠. 검도할 때 도복을 입고 호구를 입는 것처럼 오페라 할 때도 이렇게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한다는 것이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관객들에게 제 역할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대를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스태프들도 살뜰히 챙깁니다. 무대 위에서 부각되는 사람들은 한 4명, 5명이지만 오케스트라 50인조 정도에다가 합창단도 70명, 또 무대 위에서 진짜 숨은 곳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돋보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어떤 작품을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저는 사실 정말 오페라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대 조명부터 오케스트라 연습, 끊임없는 연출진 회의까지 그야말로 현장은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이런 스태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배우는 최고의 연기를 선보여야 합니다. 조병주 선생님 캐릭터는요, 딱 봤을 때 그 군인 역할? 아니면 멋진 남성 역할? 이런 부분이 참 잘 어울려요. 근데 이번에도 어차피 그 별꼴의 역이 그 경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경찰 역할 하면은 딱 그냥 조병주 선생님의 그런 모습이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병주 선생님 컨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보기에는 딱딱하고 남성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또 마음이 여리고 정도 많고,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강한 이미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 시각 병주 씨는 리플렛을 받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공연 시간이 다가와도 좀처럼 긴장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니? 분장 다 했다. 근데 오늘도 수시래. 그의 든든한 지원군이죠. 은주 씨가 오빠를 응원하러 왔는데요. 무심한 듯 다정하게 서로를 챙깁니다. 오늘 몇 살까? 매너를 앞으로 가지는 거야? 얼굴 크게 나오려고? 오케이.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발끝부터 머리까지 오페라 사랑의 묘약의 경찰관 벨코레로 변신 완료. 대전 오페라단이 제작한 사랑의 묘약은 1920년대 미국의 보드빌 극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순박한 극장의 말단 전기공 네모리노는 부유하고 똑똑한 공연 제작자 아디나를 짝사랑하지만 아디나는 그에게 냉정하기만 합니다. 이때 경찰 벨코레가 나타나 아디나에게 저돌적으로 구애하면서 결혼을 재촉하는데요. 속수무책인 네모리노는 그 사실을 알고 애를 태웁니다. 네모리노는 돌팔이 약장수 돌카마라에게 속아 사랑의 묘약을 사고 맙니다. 그 약은 효염이 있을까요? 순수한 사랑 이야기와 감동적인 아리아에 관객들은 묘약을 마신 듯 빠져듭니다. 사랑의 묘약을 가지고 이제 남녀 둘이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사랑의 묘약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마음을 움직이면서 찾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조금 안
많은 노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즐거웠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오페라 출연 배우들이 등장하자 팬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여기저기서 몰려드는데요. 그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오랜만에 마주친 지인과의 만남, 축하의 인사를 주고받으며 행복한 기분을 만끽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인사해야지. 하영아 함산. 처음에는 이렇게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사랑받고 박수받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저의 또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서로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고요. 함께 호흡하도록 계속 또 열심히 해야죠. 검도하듯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노래하듯이 검을 손에 쥔다는 사나이. 결국 발성과 발검은 같은 이치라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서로 연관이 있을까 싶은 두 분야는 수십 년 동안 상호작용을 하며 그의 커리어와 인격을 형성시켰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브랜드. 검도인이자 성악가 조병주 씨가 개척할 새로운 길을 응원합니다.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